안녕하세요.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정책특화 심사센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설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 개요, 심사 세부 기준, 심사 신청 방법, 성과평가 개요, 정성평가 안내, 정량평가 안내,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필요한 내용은 메모하신 후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누리집 Q&A 게시판 또는 유선 등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개요입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우리나라의 대표 첨단 산업 분야 인재 양성 사업으로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 중심 훈련 과정과 혁신적인 훈련 방식을 도입하여 현장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디지털 분야뿐 아니라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산업 분야까지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미래 노동시장을 이끌 인재 양성을 추진합니다. 사업 목적은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훈련 방식을 활용한 첨단 산업 핵심 실무 인재 양성입니다. 선정 대상은 기업의 실제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설계 운영되는 첨단 산업 디지털 분야 훈련 과정으로 훈련 유형별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입니다. 지원 분야는 신기술 분야, 융합 분야, 기타 분야로 나뉩니다. 먼저 신기술 분야는 2023년까지는 지원 분야를 국가기관 전략 산업 직종으로 규정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보다 포괄적인 21개 직종으로 규정하여 지원 분야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융합 분야는 신기술 분야의 세부 직종 간 융합 훈련 과정, 디지털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의 세부 직종을 병행 학습하여 특정 분야에 취업하도록 하는 훈련 과정, 신기술 분야와 전통산업 직종 간 융합 과정으로 구분됩니다. 기타 분야는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가 크고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나 21개 신기술 직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유형은 총 5가지 유형입니다.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참여기업과 훈련기관 간 양자 협약을 체결한 후 설계된 첨단 산업 디지털 분야 훈련 과정에 해당합니다.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벤처 또는 스타트업 등의 기업이 속한 협단체가 회원사의 인력 수요를 조사하고 훈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설계된 첨단 산업 디지털 분야 훈련 과정입니다. 지역 산업 주도형 아카데미는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지역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참여기업과 훈련기관을 발굴, 매칭한 후 3자 협약을 체결하여 설계, 운영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첨단 산업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는 첨단 산업 디지털 선도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첨단 산업 디지털 선도기업과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운영지원 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대학 주도형 아카데미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이 참여 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후 설계된 첨단 산업 디지털 분야 훈련 과정입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신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K-디지털 트레이닝 품질 제고를 위해 과정심사 강화 예정이므로 신청자료 작성 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목표 달성이 불확실하고 훈련 내용이 명확치 않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됩니다. 또한 운영 중 멘토 확보 예정 등 준비되지 않은 사항을 주내용으로 작성할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됩니다. 비대면 실시간 편성 과정은 운영 계획서를 통해 비대면 실시간 과정 유의사항에 대한 준수사항 및 이행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상반기 공모부터 온라인 콘텐츠 훈련 편성은 불가하며 집체 출결 방식으로만 훈련을 운영합니다. 훈련 과정 편성을 위한 수요조사 자료 미제출 시 부적합으로 판정합니다. 둘째, NCS 확인 강사로 승인되지 않은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 개요서에 포함하여 작성한 후 심사평가 시스템의 보조 강사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정 승인 이후 기본 요건 충족 증명 시 주강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무 경력이 없는 훈련 과정 수료생은 주강사로 참여할 수 없고 보조 강사로서 주강의가 아닌 보조적 역할을 하는 멘토, 퍼실리테이터 역할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KDT는 사전 계획 단계부터 참여 기업 요구에 맞는 전문성을 보유한 강사, 멘토의 확보 필요성이 높습니다. 셋째, K 디지털 트레이닝의 일반적인 특성인 프로젝트 학습 편성, 참여 기업과의 연계 외 구체적인 차별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운영 계획서, 작성 항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국기 과정에서 양성하는 인력과의 명확한 차이. 수요를 통해 발굴한 일반 국기 과정에서 편성하지 않는 훈련 내용. 실제 현장 기업에서 활용하는 프로젝트, 프로그램, 데이터, 첨단 기술. 훈련 수료 후 입직이 가능한 취업처, 업무 수행 영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훈련 편성 유형별 유의사항은 심사 신청 전 훈련 편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훈련 목적성을 높이기 위한 체크리스트이며 유의사항이 모두 확인되었다고 심사에서 적합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에 대한 전체 내용은 신청 가이드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합 분야 과정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신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합 훈련의 내용이 신기술 직종 기반으로 편성되었는지, 신기술을 활용하여 직종 간 융합을 구현할 수 있는지, 직종 간 융합 훈련 역량을 갖춘 교강사를 확보하였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분야 과정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신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성을 갖춘 전문적 분야임이 명확히 확인되는지, 고급 인력 부족에 대응한 고급 인력 양성 내용 및 수준인지, 현장 실무에 특화된 프로젝트인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심화 과정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신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 후 입직하여 즉시 현장에 투입되고 독자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재 양성 과정인지, 차별화된 심화 프로젝트인지, 기존 과정과 연계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자 도약 과정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신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5년 이상 현장 경력을 갖춘 고급 교강사를 활용하였는지, 훈련생이 얻게 되는 능력과 활용 가능 분야가 무엇인지, 훈련 운영 중 재직자 관리 방안을 작성하였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신기술 활용 과정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신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훈련에 특화된 교강사를 활용하였는지, 기업 경영에 밀접하게 적용할 수 있는 특화된 훈련 내용인지, 특정 생성형 AI 개발업체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훈련 과정을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미편성 사업주 신기술 활용 과정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신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미편성 사업주 과정은 프로젝트 영역을 작성하지 않으므로 훈련 운영 계획서, 타 훈련 사업과의 차별성 및 특화성 작성 영역에서 현업의 요구에 맞춤화된 핵심 훈련 내용 선정 등 공고문 기준 심사 지표로 제시된 심사 내용을 최대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로젝트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훈련생 성과 도출 방안, 활용 계획서 작성 등을 구체화하여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K 디지털 트레이닝은 훈련 편성 유형에 따라 일반 훈련과 단기 훈련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훈련은 350시간 이상 훈련 편성 과정으로 신기술 과정, 융합 분야 과정, 기타 분야 과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신기술 분야, 융합 분야 등 2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K 디지털 트레이닝 아카데미 유형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기타 분야는 첨단 산업 디지털 선도 기업 아카데미와 대학 주도형 아카데미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기 훈련은 350시간 미만 훈련 편성 과정으로 심화 과정, 재직자 도약 과정, 사업주 신기술 활용 과정 등 3가지 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기 훈련의 경우 140시간 미만으로도 훈련 과정을 편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훈련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기 훈련 과정은 고성과 맞춤형 훈련 과정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먼저 일반 훈련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기술 과정은 첨단 산업, 디지털 분야 21개 직종 과정으로 전체 훈련 시간의 30% 이상을 프로젝트 학습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모든 K 디지털 트레이닝 아카데미 유형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융합 분야 과정은 신기술 분야의 세부 직종 간 융합 훈련 과정, 디지털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의 세부 직종을 병행 학습하여 특정 분야에 취업하도록 하는 훈련 과정 또는 신기술 분야와 전통산업 직종 간 융합 과정으로
전체 훈련 시간의 30% 이상을 프로젝트 학습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모든 K 디지털 트레이닝 아카데미 유형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디지털 분야 직종과 인문 사회 분야 직무 능력이 융합된 훈련 과정은 해당 직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취업 분야를 필수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기타 분야 과정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가 크고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나 21개 신기술 직종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과정으로 전체 훈련 시간의 30% 이상을 프로젝트 학습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첨단 산업 디지털 선도 기업 아카데미, 대학 주도형 아카데미 유형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융합 분야 과정, 기타 분야 과정의 경우 신청 시 과정명에 융합 과정명, 기타 과정명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훈련 과정 훈련비 지원 기준은 아래 4가지 중에서 선택하여 지원 신청합니다. 첫째, NCS 단가의 130%는 21개 신기술 직종 훈련 과정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NCS 단가는 디지털, 소재 부품, 로봇 드론 등 6개 분야의 신기술 대분야와 연계된 NCS 직종의 평균 단가를 적용합니다. 둘째, 18,150원은 12개 직종의 첨단 산업 분야 훈련 과정 및 고성과 맞춤형 훈련 과정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훈련 내용 및 훈련 수준 등을 검토하여 NCS 단가의 130%로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첨단 산업 디지털 선도 기업은 직종에 관계없이 단일 단가 18,150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셋째, NCS 단가의 300% 이내는 3D 프린팅, 로봇, 드론 직종을 제외한 9개 직종의 첨단 산업 분야 훈련 과정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넷째, 훈련비 실비는 위 기준으로도 훈련 운영이 곤란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NCS 단가의 300% 또는 훈련비 실비 과정은 NCS 단가 130%, 18,150원 수준으로 운영이 어려운 과정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심사 과정에서 훈련 내용 및 훈련 수준 등을 검토하여 18,150원 또는 NCS 단가 130%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성과 맞춤형 훈련 과정은 훈련생 모집 선발, 훈련 과정 설계 운영, 사후 관리 등이 훈련생 및 기업의 개별 수요에 맞춘 훈련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한 350시간 이상의 훈련 과정을 말하며 직종 관계없이 단일 단가인 18,150원으로 지원됩니다. 고성과 맞춤형 훈련 중 LMS 활용 과정은 현장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운영 규정 별표의 첨단 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 훈련 과정에 학습 관리 시스템 요건을 갖춘 LMS만 활용 가능합니다. 학습 관리 시스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과정 선정 이후 지방 고용 노동관서에 훈련 과정 인정 요청 및 실시 전환이 가능하며 미충족 시 미승인 처리로 훈련 과정 유효기간 미부여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과 맞춤형 훈련 과정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선정된 고성과 맞춤형 훈련은 현장 점검 필수 대상이며 위 8가지 요건의 계획사항 변경 및 미이행 시 NCS 단가 130%로 전환됩니다. 고성과 맞춤형 훈련 과정으로 신청한 과정이 전체 심사 절차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고성과 맞춤형 훈련 과정 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NCS 단가 130%인 일반 과정으로 승인됩니다. 고성과 맞춤형 훈련 과정을 승인받은 훈련 기관 중 일부는 기관의 의사를 확인하여 기관 단위 심사 평가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고성과 맞춤형 훈련 과정으로 선정되기 위한 8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훈련생 모집이나 선발 시 훈련생의 역량 수준을 고려하는 평가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기업 현장의 상시적 수요를 훈련 과정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개별 훈련생의 수준이나 요구를 훈련 과정에 반영하여 맞춤식 훈련 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넷째, 훈련 수요 반영, 맞춤식 훈련 과정 운영을 위한 교강사, 시설 장비 등 투입 인프라 수준 및 물량의 우수성과 지속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섯째, 훈련 내용, 훈련 방법 등을 지속적, 즉각적으로 개선하고 수시적, 체계적 환류 체계를 통해 훈련 과정 고품질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섯째,
훈련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훈련생 경력 설계 및 취업 지원 역량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7째, 훈련 성과를 기업의 선발 또는 인사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 인증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8째, 자체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실시를 위해 LMS 등의 학습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성과 맞춤형 훈련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신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가지 전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 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예정입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은 훈련 목적성을 높이기 위한 체크리스트이며 고성과 맞춤형 훈련 인정 기준이 아님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에 대한 전체 내용은 신청 가이드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훈련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화 과정은 신기술 분야 심화 학습이 가능한 직무 역량을 갖춘 자에게 전체 훈련 시간의 70% 이상을 프로젝트 학습으로 편성한 과정으로 모든 K 디지털 트레이닝 아카데미 유형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재직자 도약 과정은 신기술 분야 중급 수준의 직무 능력을 가진 재직자를 대상으로 최고급 강사를 활용하여 100% 프로젝트 학습과 첨삭 지도, 플립 러닝 등 훈련 대상자 특성에 맞는 교수 기법을 통해 최고급 기술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훈련 과정으로 현스마트 훈련기관의 한정된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선도기업 아카데미 유형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주 신기술 활용 과정은 사업주 등 사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개발된 생성형 AI 도구를 기업 경영 및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과정으로 현스마트 훈련기관의 한정된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선도기업 아카데미, 대학 주도형 아카데미 유형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기 훈련 과정 훈련비 지원 기준은 아래 3가지 중에서 선택하여 지원 신청합니다. 첫째, NCS 단가의 200%인 21개의 신기술 분야 심화 과정이 신청 가능합니다. NCS 단가는 디지털, 소재 부품, 로봇 드론 등 6개의 신기술 대분야와 연계된 NCS 직종의 평균 단가를 적용합니다. 둘째, 18,150원인 12개 직종의 첨단 산업 분야 심화 과정, 21개 직종의 신기술 재직자 도약 과정 및 사업주 신기술 활용 과정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훈련 내용 및 훈련 수준 등을 검토하여 NCS 단가의 200%로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첨단 산업 디지털 선도 기업은 직종 관계없이 단일 단가인 18,150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셋째, 훈련비 실비 심사는 3D 프린팅, 로봇 드론 직종을 제외한 9개 직종의 첨단 산업 분야 심화 과정, 재직자 도약 과정 및 사업주 신기술 활용 과정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훈련비 실비 과정은 기존 직업 훈련 시장에 없는 훈련 과정이고 NCS 단가 200%, 18,150원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과정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심사 과정에서 훈련 내용 및 훈련 수준을 고려하여 18,150원 또는 NCS 단가 200%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훈련 방법은 집체 훈련 또는 비대면 실시간 훈련 100%까지 편성 가능합니다. 비대면 실시간 훈련 과정은 공고일 기준 KDT 스마트 훈련 과정을 보유한 훈련기관 및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경우에 한 해 신청 가능하고 비대면 실시간 100% 편성 시 시설 요건은 미적용됩니다. 집체훈련 100% 과정은 집체훈련의 원격 대체 지침에 따라 과정 운영 시 실시간 쌍방향 강의를 총 훈련 시간의 50% 이하로 활용 가능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훈련 유형별 신청 가능 아카데미 요약표입니다. 훈련 유형별 신청 가능 훈련비 요약표입니다. 사업 준비 기간은 사업 공고일인 23년 12월 26일부터 24년 1월 24일까지입니다. 사업 신청은 24년 1월 22일부터 29일 18시까지 접수가 이루어지며 접수 마감 후 1월 30일부터 2월 1일 18시까지 신청 과정에 한하여 수정 보완 기간이 운영됩니다. 신청 마감 기한인 1월 29일 18시까지 심사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과정은 수정 보완 기간에 심사 접수가 불가하므로 훈련기관에서는 반드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 과정의 유효기간은 훈련 개시 가능 기간을 말하며 선정 결과 발표 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3년간 지원하되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훈련 가능 인원 및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운영 여부가 결정됩니다. 훈련비는 훈련 유형 및 훈련 방법에 따라 지원됩니다. 다음은 기관에서 작성한 신청 서류를 첨부하는 화면입니다. 제출 경로는 HRD넷 심사평가 시스템, 과정심사, 심사 신청, 공모회차 조회, 공고문 내 HRD넷 신청 경로 회차를 선택하고 과정 조회, 훈련 과정 탭 등의 첨부 파일 목록에 각각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단 18,150원 단가 신청 과정, 첨단 훈련비 심사 NCS 300% 이내 또는 실비 과정도 고성과 맞춤형 훈련 신청이 가능하며 고성과 맞춤형 훈련 신청 시 3회차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성과 맞춤형 신청 과정임에도 3회차로 신청 안 할 시 고성과 맞춤형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첨부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zip 파일 등으로 압축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심사 신청 방법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누리집 공고글 내의 별첨 신청 가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심사 신청은 HRD넷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심사 신청 가이드를 참조하시어 집체 훈련기관의 관리번호 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 가이드 내 사전 준비사항 단계에서 심사 신청 환경 구축에 대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신청 메뉴는 시스템 접속 후 과정 심사, 심사 신청, 심사 공모 조회로 선택하여 이동하신 후 KDT 훈련 유형을 확인합니다. 일반 훈련 과정은 24년 2회차, 고성과 맞춤형 과정은 3회차, 단기 훈련 과정은 4회차로 심사 신청합니다. 심사 신청 유형과 다른 회차를 선택하는 경우 심사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부적합될 수 있으니 기관에서는 신청 과정의 훈련 유형과 공모 회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HRD넷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공모 회차 오픈이 되는 시점은 접수 기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신청 서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심사 신청 서류는 크게 공통 제출 자료와 유형별 제출 자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통 제출 자료는 모든 유형에 동일하게 제출이 필요하며 유형별 제출 자료는 훈련 유형에 따른 제출 자료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제출 자료는 사업계획서, 훈련 운영 계획서, 교강사 경력 증빙 서류, 협약서입니다. 협약서의 경우 훈련 유형에 적합한 협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 신청 서류는 공고글 내 별첨으로 첨부하였으며 각 유형별 제출 자료는 신청 가이드에도 한 번 더 안내드렸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공모부터 새로 추가된 심사 제출 자료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성과 맞춤형 훈련 운영 계획서, 제출 방법은 훈련 과정 탭의 운영 계획서, 제출 영역의 훈련 운영 계획서, 수요 조사 자료 등과 압축하여 제출합니다. LMS 미활용 과정은 학습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외부 플랫폼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접속 URL 및 관리자용 계정 정보를 고성과 맞춤형 훈련 양식에 필수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서 LMS 항목란에 계정 정보를 제출하여도 무방하며 계정 정보 작성 위치를 운영 계획서에도 기재합니다. 훈련비 산출 내역서 제출 대상은 18,150원 초과에서 NCS 300% 이내 또는 NCS 300% 초과 훈련비 실비 과정입니다. NCS 130%, 200%, 18,150원 단가 신청 과정은 훈련비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출 방법은 훈련 과정 탭의 사업계획서, 제출 영역의 사업계획서와 압축하여 제출합니다. 참여기업에서 실제로 수행한 프로젝트 수행계획서, 제출 대상은 참여기업 프로젝트를 신청 과정의 프로젝트로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제출 자료는 기관 직인이 포함된 참여기업 프로젝트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훈련 과정 탭의 운영계획서, 제출 영역의 운영계획서와 압축하여 제출합니다. 심사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선정 기관과 선도 기업의 경우 접수 마감 이후 심사를 진행하여 3월 말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신규 신청 기관은 접수 마감 이후 3월부터 4월까지 심사를 진행하여 4월 말 결과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 운영 기간은 심사 신청 과정의 규모 등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심사 세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훈련 유형별 신청 자격 요약표입니다.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된 우수 훈련기관, 성과 충족기관, 실적 충족기관, KDP 선정기관, 기선정기관은 선도기업 아카데미와 대학 주도형 아카데미를 제외한 모든 아카데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 신청 자격은 선도기업 아카데미를 제외한 모든 아카데미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록색 음영으로 표시된 3년 인증기관은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와 지역산업 주도형 아카데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붉은색 음영으로 표시된 첨단기술 디지털 선도기업은 첨단기술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 세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신청 자격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우수 훈련기관이어야 합니다. 원격 우수훈련 기관의 경우도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이후 집체관리번호 발급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 신청 마감일 기준 3년 인증기관이어야 합니다. 원격 3년 인증기관의 경우도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이후 집체훈련 관리번호를 갖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신청 자격은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직종의 고용노동부 사업 취업률이 60% 이상인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은 직종별 수료 인원 5인 이상 실업자, 재직자 계자제 국기훈련, 컨소시엄 구직자 훈련 과정이 해당됩니다. 네 번째, 신청 자격은 대학 기본 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일반 재정지원 대학 또는 특수목적 대학입니다. 다섯 번째, 신청 자격은 민간 비환급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이거나 수료 기준 훈련 인원이 300명 이상인 기관입니다. 실적 충족 요건은 정부 등 공공부문 지원을 제외하며 매출액 및 수료 인원은 신청 마감일 기준 증빙을 확인합니다. 여섯 번째, 신청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모하여 선정한 K-디지털 플랫폼 기관입니다. 일곱 번째, 신청 자격은 K-디지털 트레이닝에 기선정된 기관 중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과정의 훈련 운영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여덟 번째, 신청 자격으로 첨단산업 디지털 선도기업은 디지털 선도기업이 자체적으로 또는 운영지원 기관과 협약을 맺어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 등을 통해 신청한 디지털 선도기업이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 관련 다수의 디지털 선도기업이 함께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효율적인 심사 운영을 위해 대표 선도 기업 지정 및 선도 기업별 역할을 명확히 하여 신청 바랍니다. 신청 자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단 산업 디지털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견 기업 이상의 법인이어야 하며 다국적 법인의 경우에는 신청 법인 기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기준 초과 또는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 법인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필수사항으로 신청 선도기업의 규모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는 심사 신청 가이드 내 제출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운영지원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이며 직업훈련 관련 사업을 10년 이상 운영 또는 관리하여 정부 직업훈련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기관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일반과정 편성 요건입니다. 훈련 직종은 공고문 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설계의 경우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에 훈련 수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임직원 인터뷰, 직무 분석 등을 통해 기업의 요구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여 훈련 과정을 편성해야 합니다. 일반 훈련 과정은 신기술 과정, 융합 분야 과정, 기타 분야 과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융합 분야 과정 중 인문사회 분야 직무 능력과 디지털 분야 직종이 융합된 훈련 과정의 경우에는 해당 직무 능력이 필요로 하는 취업 분야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프로젝트 학습의 경우 참여 기업의 직무 내용, 생산물 등을 반영하여 총 훈련 시간의 30% 이상 편성해야 합니다. 총 훈련 시간은 350시간 이상, 훈련 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편성해야 하며 신청한 훈련 시간은 심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의 경우 훈련 과정 설계, 프로젝트 주제 제공, 취업 지원 등 1개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 기업을 2개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참여 기업은 첨단 산업 디지털 분야에 인력 수요가 있는 기업으로 교육 서비스업 기관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훈련시설은 집체 훈련 시간의 경우 최소 20인 기준 45제곱미터, 정원 추가 시 1인당 1.5제곱미터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단기 과정 편성 요건입니다. 단기 훈련 과정은 심화 과정, 재직자 도약 과정, 사업주 신기술 활용 과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화 과정은 참여 기업의 직무 내용, 수요 등을 반영한 중고급 수준임을 작성하여야 하고, 재직자 도약 과정은 현장 경력 최소 5년 이상 고급 교강사를 활용하고 100%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중급 수준의 직무 능력을 가진 재직자가 고급 기술자로 도약하는 과정임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신기술 활용 과정은 기업 경영과 관리 영역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과정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프로젝트 학습의 경우 참여 기업의 직무 내용, 생산물 등을 반영하여 심화 과정은 총 훈련 시간의 70% 이상을, 재직자 도약 과정은 총 훈련 시간의 100%를 프로젝트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총 훈련 시간은 350시간 미만으로 편성해야 하며 신청한 훈련 시간은 심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의 경우 훈련 과정 설계, 프로젝트 주제 제공, 취업 지원 등 1개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 기업을 2개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참여 기업은 첨단 산업 디지털 분야에 인력 수요가 있는 기업으로 교육 서비스업 기관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훈련 시설은 집체 훈련 시간의 경우 최소 20인 기준 45제곱미터, 정원 추가 시 1인당 1.5제곱미터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단기 과정 훈련생 선발 시 심화 과정의 주대상은 구직자이며 재직자 도약 과정은 재직자, 사업주 신기술 과정은 사업주를 주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심화 과정은 훈련생 선발 기준 및 방식이 심화 학습이 가능한 직무 역량을 갖춘 자로 선발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재직자 도약 과정 및 사업주 신기술 활용 과정은 자사,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으로 확인될 경우 부적합 판정합니다. 다음은 아카데미 유형별 편성 사항입니다.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는 훈련기관과 참여기업 간 협약을 맺어야 하며 훈련생 채용 연계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는 협단체, 훈련기관, 참여기업 간 협약을 맺어야 하며 채용 약정 50% 이상 체결이 필수입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한 OJT 내용을 프로젝트 학습으로 편성 가능하며 협단체 회원사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해야 합니다. 지역산업 주도형 아카데미는 RSC, ISC, SC 훈련기관, 참여기업 간 협약하며 훈련생 채용 연계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최소 1개 이상 참여기업은 해당 RSC 지역 내 소재여야 합니다. 디지털 첨단산업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기본 요건 첫 번째는 첨단산업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 과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과제 등 훈련 과정 운영에 있어 기업의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업 현직자 또는 기업이 직접 인증한 교강사가 80%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운영 지원기관 및 파트너 기관은 훈련 운영 시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각 사업 참여 기관의 주요 역할은 아래 표를 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주도형 아카데미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이 참여기업과 체결한 협약서 제출이 필수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사 절차입니다. 기본심사 항목 중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하며 이후 단계인 과정심사 단계는 미실시합니다. 서면 심사 결과 적합 판정된 과정에 한하여 인터뷰 심사를 실시하며 인터뷰 심사 결과 70점 미만인 과정은 부적합 판정합니다. 심사 시 지방고용 노동관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KDT 운영기관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심사 절차는 그림과 같습니다. 신규 기관 기준으로 기본심사, 서면 심사, 인터뷰 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아래의 별표 사항으로 연간 훈련 인원 대비 50% 채용 약정 여부는 벤처 스타트업만 해당됩니다. 신규 기관은 서면 심사 적합 받은 과정을 대상으로 인터뷰 심사하고 기선 정기관은 서면 검토 및 인터뷰 심사를 합니다. 고성과 맞춤형 훈련 심사는 적부 판정이 아니며 18,150원 단가 인정, 불인정 여부 심사를 합니다. 협단체, RSC, ISC, SC는 훈련기관과 별도로 인터뷰 심사를 실시합니다.
첨단 산업 디지털 선도 기업은 기본 심사 시 신청 자격, 준법성, 사업 참여 협약을 적부로 판정하고 과정 심사는 선정 분야, 기관 인프라, 훈련 운영 역량에 대하여 인터뷰 심사를 통해 점수로 판정합니다. 다음은 기본 심사 지표입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문 신청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준법성은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합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2회 이상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로 기소, 송치된 경우를 확인합니다. 재정 건전성은 신청 자격 5번 실적 충족 기관에 해당하며 국세, 지방세 세금 체납, 자본 잠식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채용 약정 50%는 벤처 스타트업만 해당됩니다. 사업 참여 협약은 최소 2개 참여 기업과의 협약 체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외에 훈련시설 면적, 프로젝트 학습 30% 이상 편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기 심화 과정은 70% 이상, 재직자 도약 과정은 100%, 사업주 신기술 활용 과정은 편성 비율 제한 없습니다. 서면 심사 세부 기준입니다. 선정 분야 심사 내용으로는 첨단 산업 디지털 분야 해당 여부, 비영리 협단체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된 참여 목적의 경우 훈련의 내용, 취업 가능한 직업의 종류, 취업처가 드러나도록 작성하여 훈련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초록색 음영으로 표시된 참여기업 항목은 참여기업 구성, 참여기업 역할, 참여기업 유지, 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첨단 산업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는 선도기업이 책임운영 기관으로서 참여기관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파란색 음영으로 표시된 수요조사 항목으로 참여기업 수요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참여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KDT 과정으로 편성 및 운영해야 하는 적정한 사유 등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참여기업 수요조사 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훈련 과정의 직종에 적합한 산업체 및 협약기업 대상으로 구체적인 직무조사를 실시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기업 수요조사 결과와 훈련 내용 간의 연계성을 심사합니다. 개별 훈련 교과목과 수요조사 내용을 매핑하여 훈련 내용 도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고성과 맞춤형 훈련 심사 내용으로는 훈련을 위한 8가지 필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고성과 맞춤형 훈련 과정으로 신청한 과정이 전체 심사 절차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고성과 맞춤형 훈련 과정 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 과정 NCS 단가 130%로 승인됩니다. 고성과 맞춤형 훈련 과정을 승인받은 훈련기관 중 일부는 기관의 의사를 확인하여 기관 단위 심사 평가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벤처 스타트업과 지역산업 주도형은 협단체 및 RSC 수요조사 및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추가 확인합니다. 다음은 인터뷰 심사 지표와 배점입니다.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된 기관 인프라 항목은 훈련 교강사 확보 및 활용 계획 20점, 훈련에 적합한 시설, 장비, 실습도구 확보 및 활용 계획 5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DT 교강사의 전문성을 입증하기 위해 첨단 기술, 디지털 분야 교육, 현장 경력에 초점을 맞춰 증빙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초록색 음영으로 표시된 훈련 운영 역량 항목 중 타 훈련 사업과의 차별성, 특화성은 10점 배점입니다. KDT의 일반적인 특성인 프로젝트 편성, 참여 기업과의 연계 외에 구체적인 차별성을 심사합니다. 타 국기 직종 훈련과 비교하여 양성 인력, 편성 내용 측면에서 어떤 명확한 차이가 있는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은 현업의 요구와 특성에 맞춤화된 프로젝트 주제 선정 25점, 프로젝트 학습 활동 10점, 프로젝트 강사, 멘토 구성 및 관리 계획 10점입니다. 참여 기업의 실제 현업 프로젝트와 유관한 주제를 선정하였는지, 팀 주제별 학습 활동 설계, 세부 과업이 구체적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실무자의 역량, 투입되는 시간을 통해 현장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은 훈련생 선발 및 관리를 위한 기준, 절차 10점, 참여 기업 특성에 부합하는 취업 지원 계획 10점입니다. 훈련생 선발 계획은 선발 시험 등 훈련생 진단 체계, 맞춤화된 교수 방식의 적정성 및 구체성을 심사합니다. 훈련생 취업 지원 계획은 참여 기업과의 연계성 외에 훈련 수료 후 어떤 능력을 갖출 수 있고 취업에 어떤 강점이 생기는지 등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유형은 붉은색 음영으로 표시된 항목을 심사합니다. 자체 설계한 훈련 내용의 적정성, 기업 직무 등과의 연계성 25점, 프로젝트 학습 내용과 훈련 목표와의 부합성, 프로젝트 활동의 구체성 35점, 첨단 기술 활용 등 사업 특화성 및 지원 필요성 15점입니다. 이 세 가지 지표를 적용하여 인터뷰 심사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NCS 단가 300% 또는 훈련비 실비 과정 훈련비 신청 기준입니다. NCS 단가 300% 또는 훈련비 실비 과정은 NCS 단가 130%, 200%, 18,150원으로 운영이 어려운 과정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첨단 산업 12개 직종 중 3D 프린팅, 로봇 드론 직종은 신청 불가합니다. 훈련 내용 및 수준을 고려하여 일반 과정은 NCS 단가 130% 또는 18,150원, 단기 과정은 NCS 단가 200% 또는 18,150원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관련 분야 내용 전문가와 회계사를 통해 훈련비 심사를 실시하며 훈련비 실비 과정은 사후 정산이 필수입니다. 신청 시 직접비와 간접비 비목별 훈련비 산출 내역서 및 증빙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훈련비 정산은 계약기간 종료 후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 훈련비 사용 실적 보고서 작성, 제출 및 정산을 실시합니다. 훈련비 실비 과정의 훈련비는 훈련 실시 인원수 기준으로 지급하고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별도 정산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주요 부적합 사례입니다. 단순 설문조사나 공공기관의 산업체 조사를 기술하는 것은 훈련 수요 조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학습 주제가 단순 종합실습 등 프로젝트 학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참여 기업에서 주제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훈련 기관에서 프로젝트를 미리 선정하여 참여 기업에 제시한 경우 부적합합니다. 참여 기업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현업 프로젝트와 밀접한 주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울 연과정과 차별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일반 국기, 기선 정과정과 훈련 교과, 프로젝트 등이 동일한 경우는 부적합합니다. 그 외의 부적합 사례는 공고문과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DT 운영사항입니다. KDT는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 목적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련 내용, 훈련 교강사 등은 변경 신고 후 운영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현장 실무인재, 양성 운영 규정 등에 따라 운영됩니다. 세부 내용은 공고문과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HRD넷을 활용하여 심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HRD넷 신청을 위한 사전 등록 사항으로 훈련기관 관리번호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HRD넷 누리집에 접속하여 훈련기관 회원 가입 후 전자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심사 평가원과 고용센터의 승인이 완료된 후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KDT 훈련은 집체훈련으로 판단하므로 훈련기관 유형은 집체훈련기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훈련기관 관리번호가 생성되면 심사평가 시스템을 다운로드하여 심사와 관련한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상세 신청 내용은 신청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정 등록 신청 전 기본 등록 사항입니다. HRD넷 심사평가 시스템 접속 후 가장 먼저 훈련기관 기본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공통 업무 메뉴를 클릭하여 훈련기관 정보관리에서 기본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심사 신청 시 훈련기관 정보관리에 입력한 기본 정보가 연동되므로 각 탭별로 해당하는 내용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사 신청에 활용되는 시설, 교재, 장비 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정보 등록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심사 신청을 하게 됩니다. 먼저 심사 신청 경로는 화면과 같습니다. 일반 훈련 과정은 2024년도 2회차, 고성과 맞춤형 과정은 3회차, 단기 훈련 과정은 4회차를 선택한 후 접수를 진행합니다. 공고문에 안내된 접수 기간에 공모 회차가 오픈되며 심사 공모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작성 버튼을 눌러 과정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심사 신청을 위한 기본 정보 입력 방법 안내입니다. 신청 훈련 기관 내용에는 HRD넷 회원 가입 시 등록한 훈련기관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담당자 정보에는 K 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담당자의 연락처와 정보를 입력합니다.
작성된 연락처로 선정 심사 관련 안내가 전달되므로 오탈자가 없도록 작성 부탁드립니다. 내용 입력 단계별로 저장 버튼을 눌러 임시 저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훈련 사업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할 과정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훈련 과정명 항목은 훈련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직접 입력합니다. 2번 사업 구분 항목은 신청할 아카데미 유형을 선택합니다. 3번 훈련 구분 항목은 신청한 아카데미별 훈련 유형을 선택합니다. 4번 정원은 1회차 개설 시 훈련을 실시할 인원이며 보유한 시설의 면적 및 장비 대수 등을 고려하여 입력합니다. 연간 운영 인원은 연차별로 훈련을 실시할 인원을 입력합니다. 정원 및 연간 운영 인원은 심사 및 최종 선정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6번 국가기관 직종은 공고문 내 28개 중에서 직종을 선택합니다. 7번 NCS 세분류는 캐코 직종과 연계되므로 심사 신청 가이드 내 NCS 캐코 직종 연계표를 확인하여 선택합니다. 8번 신기술 분야는 공고문 내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 직종 21개 중에서 선택합니다. 해당되는 직종이 없을 경우 기타를 선택합니다. 10번 항목의 오프라인 훈련 시간 입력 시 총 훈련 시간 항목에 자동 반영됩니다. 12번 훈련 일수 항목에 실제 훈련이 운영되는 일수를 입력하면 평균 1일 훈련 시간이 자동 계산됩니다. 14번 훈련비 기준 항목은 훈련 구분 및 신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훈련비를 선택하며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상반기 운영 K 디지털 트레이닝 심사평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훈련비 기준은 훈련비 심사를 통해 과정 선정 이후 적용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훈련 과정 개요 입력입니다. 훈련 수준, 프로젝트 수, 프로젝트 편성 시간, 현장 실무 편성 시간, 프로젝트 편성 비율, 현장 실무 편성 비율을 훈련 기관에서 설계한 훈련 과정에 근거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훈련 교과목 목록 입력 화면입니다. 훈련 교과목 목록은 오른쪽 상단의 추가 버튼을 눌러 교과목별로 입력합니다. 교과 형태, 교과 구분, NCS 소분류는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참여기업 현장 실무 등 현장에서 진행되는 과정은 교과 구분을 현장 실무로 선택합니다. 입학, 수료식, 박람회, 취업활동 지원 등 재량 교과는 교과 구분을 기타로 선택합니다. 교과목명, 세부 내용, 편성 시간은 사업 개요서와 일치하도록 교과목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훈련 운영 계획서와 사업 개요서는 모든 기관이 필수로 첨부해야 하며 그 외에는 훈련 기관별로 필요한 증빙 자료가 있을 경우 선택적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참여기업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참여기업명은 상단의 추가 버튼을 눌러 별도로 입력합니다. 참여기업에 대한 세부 정보는 입력 내용과 같이 반영되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자 등록번호 등의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여기업 역할, 채용 약정 인원은 직접 입력해야 하며 협약서와 사업자 등록증은 압축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서 입력 방법 안내입니다. 훈련 교강사 목록에는 기관에서 과정을 설계한 내용에 근거한 교강사 정보를 입력합니다. 훈련 운영 계획서 및 사업 개요서에 입력한 강사에 대해 강사 구분과 강사명, 담당 교과목은 선택하여 등록하고 전문 분야는 직접 입력합니다. 참여기업명 항목은 해당 강사가 참여기업 등록 탭에 등록한 참여기업 소속 강사인 경우만 선택적으로 입력합니다. 훈련 내용과 연관된 전문 분야 경력 증빙 자료는 필수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 강사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보조 강사 구분은 퍼실리테이터, 멘토, 기타 중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강사명, 전문 분야는 직접 입력해야 하며 참여기업의 강사인 경우 참여기업명도 입력합니다. 전문 분야 경력 증빙 자료는 필수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조 교강사는 주강의가 아닌 멘토나 퍼실리테이터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NCS 확인 강사 등록은 선택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입력할 훈련 시설과 훈련 장비 목록은 훈련 기관 기본 정보에서 등록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기본 정보에 시설과 장비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이 화면에서 입력이 불가하니 사전에 기본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훈련 시설 목록을 보시겠습니다. 시설 구분은 강의실, 실습 겸용 강의실, 그룹실 중 자동 표시됩니다. 훈련 시설명은 우측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 창에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다음은 훈련 장비 목록입니다. 장비 구분은 훈련 장비 목록에서 장비를 선택하면 자동 표시됩니다. 장비 관련 보충 의견은 직접 입력하며 구비 예정인 장비는 해당 항목에 기재합니다. 훈련 교재를 활용하는 경우 훈련 교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설, 장비와 마찬가지로 교재 또한 훈련기관 정보에서 등록한 내용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훈련기관에서 자체 교재를 활용하는 경우 그 교재를 PDF로 첨부 파일에 등록해야 합니다. 모든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최종 확인 사항 체크 후 우측 상단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신청을 완료합니다. 최종 신청 전에 반드시 대표자의 확인을 받고 대표자는 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훈련 과정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을 경우 HRD넷 심사평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과정심사, 심사신청, 심사신청 현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지표별 설명에 앞서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성과평가는 운영기관의 훈련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훈련 사업 내실화를 위해 훈련 과정 운영에 대한 각종 성과에 대해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훈련 사업 계속 참여 여부 및 훈련 가능 인원을 조정함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계획 공고 이후 프로젝트 평가, 정량 평가 반영, 심의위원회 결과 발표, 이의 신청 순으로 평가 절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4년도 성과평가 대상 과정은 1차, 2차, 3차 연도 대상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사업 포기 및 배제된 과정은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유효기간 종료 이후 실적이 발생한 훈련 과정도 훈련성과 및 K디지털 훈련 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프로젝트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표별 세부 설명에 앞서 전년 대비 K디지털 트레이닝 성과평가에서 변경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년 실시하는 성과평가의 지표별 산정기간에 대한 혼란을 완화하고 훈련기관의 자율적 성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표별 산정기간이 조정되었습니다. 프로젝트 평가, 정량평가 A, 정량평가비 항목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로 변경되었으며 정량평가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성과평가는 산정기간 조정에 따른 훈련기관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각 영역별로 변경 전, 변경 후 점수를 각각 산출하여 총점 기준 높은 점수를 적용합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평가 총점이 40점에서 30점으로 정량평가 A의 일반 취업률 지표가 20점에서 30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점 부분에서 외부 경진대회 수상 실적이 2023년 제5회 및 2024년 제6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수상 실적만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번째, 훈련기관 소재지 기준 서울, 경기, 광역시를 제외한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과정을 운영 중인 훈련기관에 부여하던 지방권 훈련기관 가점이 제외되었으니 해당 내용들에 대해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1차 연도 및 2차 연도 이상 훈련 과정의 성과평가 지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KDT 과정 선정 이후 최초로 성과평가를 받는 과정이 1차 연도 대상 과정이며 KDT 과정 선정 이후 2, 3차 연도 훈련 가능 인원을 재부여 받은 과정이 2, 3차 연도 대상 과정이 됩니다. 1차 연도 운영 과정의 경우 개설 여부만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2차 연도 이상 훈련 과정의 지표별 상세 설명 및 산출 방법은 잠시 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연도 이상 훈련 과정에 대한 성과 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제의 적정성과 결과물의 우수성에 대한 프로젝트 평가와 훈련 과정 운영 후 발생한 훈련성과인 정량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정성 평가는 주제의 적정성과 결과물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로 30점으로 배점되어 있고 정량 평가 항목은 정량 A,
정량 B, 정량 C 가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량 지표 A는 일반 취업률 30점, 고용 유지율 10점, 관련 직종 취업 비중 5점, 참여 기업 취업 비중 3점, 마이너스 3점이며 가감점을 제외한 총 4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량 지표 B는 훈련생 만족도 10점, 수료율 10점, 총 20점이며 정량 지표 C는 모집률 10점, 지역 내 훈련생 모집 비중 2점, 마이너스 2점으로 가감점을 제외한 10점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점 지표는 KDT 해커톤 수상 실적 최대 5점이며 정량 A, 정량 C 항목의 가점을 포함한 점수는 항목별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상 실적 가점을 반영한 총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점 지표 중 참여기업 취업 비중은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 유형에 한해 적용되고 지역훈련생 모집 비중은 지역 산업 주도형 아카데미 유형에만 적용이 됩니다. 지표별 산출 방식 및 세부 설명은 후단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연도 이상 훈련 과정의 성과평가 지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차 연도 이상 훈련 과정의 성과평가는 정성평가인 프로젝트 평가와 정량평가 및 가감점으로 구성됩니다. 지표별 상세 설명 및 산출 방법은 잠시 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자 도약 및 사업주 신기술 활용의 재직자 과정은 별도 성과 지표 및 배점을 적용하며 재직자 도약 및 사업주 신기술 활용 과정은 프로젝트 평가를 미실시합니다. 자율지표는 훈련기관이 훈련 과정 신청 시 자체적으로 설정한 성과지표이며 과정심사 시 자율지표 적절성을 심사합니다. 평가기간, 대상 등을 성과 평가기간에 맞춰 입증 가능한 지표로 설정하고 목표 대비 달성률을 산출하여 정책특화 심사센터로 2024년 11월 말에 제출합니다. 자율지표 평가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배제됩니다. 다음으로 정성평가 영역인 프로젝트 평가 안내입니다. 먼저 평가 대상 안내입니다. 2024년 프로젝트 평가 신청 대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한 과정입니다. 2024년도부터 성과평가 지표별 산정기간이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조정됨에 따라 훈련기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도 성과평가는 A와 B 두 개의 산정기간을 기준으로 각각 점수를 산정한 후 높은 점수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만 A 방식 산정기간 중 202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종료된 과정은 2024년 프로젝트 평가 신청이 불가하며 2024년 10월 31일까지 평가받은 과정만 2024년도 성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31일 이전 종료된 과정이라도 2024년 11월 4일에 평가를 받는다면 2024년도 성과평가에는 포함되지 않고 2025년도 성과평가에만 포함됩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의 평가 결과는 2024년도 및 2025년도 성과평가에 모두 활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훈련기관별 평가 대상 과정에 대한 기준입니다. 평가 대상 산정 기간 내 종료된 과정이 있으면 프로젝트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 대상 산정 기간 내 한 개 직종만 종료한 경우 한 과정을 평가받고 국기 직종이 2개 이상 종료되면 2개 직종 과정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 동일 과정이 여러 회차 종료되거나 과정은 다르지만 동일한 국기 직종이 복수로 종료되었다면 그중 한 개 과정만 선택하여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반면에 대표 과정이 타 과정과 프로젝트 학습을 합반하여 운영되었다면 합반하여 운영한 전체 과정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평가 대상 산정 기간 내 종료한 과정이 있지만 프로젝트 평가를 받지 않으면 성과평가 영역 중 프로젝트 평가 영역 점수는 0점으로 부여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차년도 초과 과정도 대상 산정 기간 내 종료 실적이 있다면 평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평가 대상 산정 기간 내 종료된 과정이 없으면 프로젝트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성과평가 시 해당 영역을 제외하고 만점 환산하여 점수가 부여됩니다. 2개 직종 이상의 과정이 종료되어 의무평가 대상이 2개 직종인 경우 두 직종의 평균 점수가 모든 성과평가 대상 과정에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2개 직종 평가를 받고 각각 25점과 31점을 받았다면 모든 과정의 프로젝트 평가 점수에 28점이 부여됩니다. 만약 2개 직종 중 1개 과정 평가만 받았고 그 점수가 26점이라면 26점과 0점을 합산한 값의 평균, 즉 13점이 부여됩니다. 평가 시기 안내입니다. 프로젝트 평가는 매월 해당 평가회차에 대한 신청을 받고 훈련기관에서 신청한 평가회차의 평가를 실시합니다. 현장 평가는 훈련 종료일 전, 후 모두 가능하나 현장 평가 일주일 전까지 프로젝트 평가 자료 완성본을 제출할 수 있고 인터뷰 대상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일정으로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평가 시 인터뷰 대상자가 참석하지 못하거나 평가 자료를 미흡하게 제출한 경우 등 평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평가가 취소되거나 평가 결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회차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희망하는 평가 일정의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에 종료될 과정을 8월 중순에 평가받고 싶다면 8월 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2024년 6월 24일부터 2024년 6월 28일 중 평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일정은 평가 물량 및 상황에 따라 평가 신청 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프로젝트 평가 신청 안내 및 결과 발표는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 이메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훈련성과 평가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내용 안내입니다. 프로젝트 평가는 주제의 적정성과 결과물 우수성에 대해 각각 20점씩 총 40점 만점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성과 평가 시 프로젝트 평가 총점을 3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평가에서는 최초 승인된 프로젝트 운영계획, 학습 목표, 인력 양성 목표에 따라 운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승인된 계획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변경된 사유와 변경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평가 영역별 지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 대비 이행도는 최초 승인된 계획 대비 변경 사항이 있는지 변경이 있다면 적정한 사유와 형태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배점은 5점인데 변경 여부만으로 감점되지 않으며 적정한 사유가 없이 변경되거나 적정하지 않은 형태로 변경된 경우에 감점됩니다. 변경 여부 검토 범위는 프로젝트 학습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주제, 훈련 교강사, 참여 기업의 역할 및 역할 수행 방식입니다. 최초 승인된 계획의 훈련 수준에 부합하게 운영되었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참여 기업 연계성은 프로젝트 주제가 참여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도출되었는지, 참여 기업이 프로젝트 학습에서 실제로 어떠한 역할이나 지원을 하였는지 검토합니다. 총 배점은 10점입니다. 세부적으로 주제 선정은 참여 기업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참여 기업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동떨어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참여 기업의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내용으로 주제가 선정되는 경우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참여 기업의 역할 및 참여 정도는 대표 프로젝트에 참여한 참여 기업 소속 근로자의 멘토링, 프로젝트 학습 관련 특강이나 프로젝트 학습 교과목 강의에 참여한 것이 인정되며 프로젝트 실행 관련 물적 자원인 데이터, 기자재, 현장 실습처 등이 제공된 경우도 추가로 인정됩니다. 그 다음으로 훈련 내용 연계성은 프로젝트 주제가 훈련 내용에서 배운 주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프로젝트 주제의 난이도가 훈련 과정에서 목표로 한 수준으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총 배점은 5점입니다. 평가에서는 전반적인 팀의 프로젝트 주제가 기초적인 학습 내용만으로 수행이 가능하거나 해당 훈련 과정에 핵심 지식이나 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주제로 프로젝트가 진행된 경우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물 우수성은 훈련생 참여도와 프로젝트 결과물의 완성도를 확인합니다. 총 배점은 20점입니다. 평가에서는 훈련 과정의 모든 훈련생이 대표 프로젝트에 충실하게 참여했는지 확인하며 팀별 프로젝트 결과물의 실무 활용 가능 정도와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프로젝트 결과물이란 팀별 결과 보고서와 산출물을 모두 포함하므로 프로젝트 결과물은 우수성 및 완성도가 충분히 드러나는 형태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평가 방법 및 절차 안내입니다.
평가위원 3인이 훈련기관을 방문하여 훈련과정 운영 담당자, 훈련교사 및 훈련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필요에 따라 평가에서는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는 상견례, 인터뷰, 총평 등을 포함하여 총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도 현장 평가를 1회 이상 받은 기관은 온라인 비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데 평가 상황 등에 따라 비대면 평가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기관은 현장 평가 일주일 전까지 평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평가위원은 제출된 자료를 미리 검토합니다. 현장 평가는 평가위원 간 사전 논의로 시작되고 사전 논의가 종료되면 훈련기관과 평가위원 간 상견례를 진행합니다. 상견례에서는 평가팀장이 평가 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합니다. 훈련기관은 상견례 시 제출 자료나 참여자 변경 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훈련기관 담당자와 훈련 교강사를 대상으로 인터뷰가 먼저 진행되고 그 이후 훈련생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만약 현장 평가에서 참고해야 할 내용이 있거나 인터뷰 진행 순서의 변경이 필요하면 상견례 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에는 프로젝트 학습 주강사 및 훈련생이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훈련생은 각기 다른 2개 팀 소속의 훈련생 1명씩 총 2명이 참석하여야 합니다. 인터뷰가 모두 종료되면 평가위원 간 중간 논의 시간을 갖습니다. 논의가 끝나면 훈련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총평을 진행한 후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모든 절차가 진행되면 평가 종료 선언을 하고 평가가 종료됩니다. 평가 자료 안내입니다. 평가 자료 중 프로젝트 운영 보고서, 팀별 프로젝트 결과물, 프로젝트 증빙 자료는 훈련기관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평가 신청 기간에는 평가 신청서만 제출하고 운영 보고서 등 모든 평가 제출 자료는 현장 평가 일주일 전까지 인터넷 디스크에 업로드합니다. 프로젝트 운영 보고서는 전반적인 프로젝트 학습 개혁, 계획 대비 변경 내용, 프로젝트 주제 선정 방법, 참여 기업 연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제작된 프로젝트 운영 보고서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별 프로젝트 결과물은 팀별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와 시연 영상을 의미합니다. 팀별 프로젝트 결과물 제출 시 누락된 훈련생이 있는 경우 감점 처리되며 완성되지 않은 결과물 제출에 대한 책임은 훈련기관에 있습니다. 영상으로 제작된 팀별 프로젝트 결과물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 자료는 훈련생 관리 자료, 참여 기업 활동 자료, 변경 관련 자료로 구분되며 대표 프로젝트 운영 시 생성된 자료로 프로젝트 수행 사항 및 세부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증빙 자료는 문서화된 자료가 아니더라도 이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 평가 운영 보고서 내 항목별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프로젝트 평가에서는 선정 당시 최종으로 제출된 프로젝트 학습 계획서 등이 활용됩니다. 다만 해당 자료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심평원에서 준비하여 평가위원에게 제공함으로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평가 대상 산정 기간 내 종료 과정이 있으면 해당 국기 직종은 평가 기간 내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 회차별 신청 기간, 대표 프로젝트 완성 시점 및 인터뷰 대상자의 참여, 적정 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 계획을 수립하세요. 둘째, 최초 승인된 프로젝트 학습 계획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운영상 변경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이유로 변경이 필요한지 근거를 확보하고 승인된 내용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프로젝트가 운영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훈련에 참여한 모든 훈련생이 팀을 구성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기간 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관리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참여 기업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기업은 프로젝트 주제 선정, 관련 데이터 제공, 프로젝트 학습 강의 및 멘토링 참여 등 다양한 부분에서 프로젝트 학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참여 비중을 늘려 현장성 높은 훈련이 운영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된 내용 등을 참고하여 프로젝트 증빙 자료를 정리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 평가 안내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정량평가 세부 지표별 산출 및 적용 방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2024년 1월 5일에 공고된 2024년 상반기 운영 K 디지털 트레이닝 심사평가 계획 정정 공고의 5기 수정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공고문 36페이지에서 모집률 60% 미만인 경우 조정으로 표기된 부분은 배제로, 공고문 36페이지 아래 조정 및 사업 배제인 경우 해당 직종 신규 신청 불가로 표기된 부분은 사업 배제인 경우 해당 직종 신규 신청 불가로, 공고문 37페이지에서 평가 대상이 없어 일부 지표가 점수 산출이 불가할 경우 나머지 지표 점수의 합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결과 적용 부분은 평가 대상이 없어 일부 지표가 점수 산출이 불가할 경우 나머지 지표 점수의 합을 6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결과 적용으로 수정합니다. 2024년도 하반기 계획 공고에는 조정된 사항으로 반영 예정입니다. 일반 취업률은 훈련 참여 시점 실업자 훈련생 중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자의 비율로서 HRD 내상 취업 인원으로 승인된 자만 취업률 산정 시 포함이 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관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야만 취업 인원에 포함되오니 해당 내용을 필히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용유지율은 훈련 참여 시점 실업자 훈련생 중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수료 후 6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취업 인원 중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인원을 대상으로 산출하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2개 이상인 경우 고용유지 기간이 가장 긴 취업 이력을 반영하게 됩니다. 관련 직종 취업 비중은 훈련 참여 시점 실업자 훈련생 중 고용보험 가입 취업 인원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관련 직종 취업 인원을 산출하게 되며 훈련 직종과 취업 직종의 직무 유연간 유사성, 직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관련성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참여기업 취업 비중은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 유형에 한해 적용되며 훈련 참여 시점 실업자 훈련생 수료 인원 중 참여기업 취업 인원의 비중을 산출하게 됩니다. 참여기업 취업 비중이 60% 이상일 경우 3점 가점이 부여되며 40% 미만일 경우 3점 감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훈련생 만족도는 참여 인원의 만족도 점수를 응답한 훈련생으로 나누어 점수가 산출되며 응답 인원 중 한 개의 항목이라도 결측치가 있을 경우 제외 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훈련생 중도 탈락 여부와 관계없이 만족도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 모두 산정하오니 해당 내용에 대해 필히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료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훈련 실시 인원 중 수료한 인원의 비율을 산출하며 조기 취업자로 등록된 훈련생은 산정 시 모수에서 제외됩니다. 모집률은 산정 기간 내 연간 훈련 가능 인원 대비 훈련생 모집 비율을 산출하며 2024년 12월 26일 기준으로 HRD 내상 등록된 인원으로 산출합니다. 또한 변경 심사를 통해 연간 훈련 가능 인원이 조정된 인원은 변경된 인원을 기준으로 모집률을 산출하고 성과평가 결과로 연간 훈련 가능 인원이 증원된 경우는 최초 승인받은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단, 성과평가 결과로 감원된 경우는 감원된 기준을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지역 내 훈련생 모집 비중은 지역, 산업계 주도형 아카데미 유형에 한해 적용되며 훈련 모집 인원 중 지역 내 훈련생 모집 인원의 비율을 산출합니다. 지역 내 훈련생 모집 비율이 90% 이상일 경우 가점 2점을 부여하고 70% 미만일 경우 2점을 감점합니다. 또한 당해년 지역 내 훈련생 모집 비율이 30% 미만일 경우 훈련 사업이 배제되오니 해당 내용을 필히 숙지해 주시길 바라며 지역 내 훈련생의 경우 HRD 내상 회원 가입 정보 주소지를 기준으로 산출되오니 훈련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은 해당 훈련생의 주소지가 훈련기관 소재지와 상이할 경우 HRD 내상 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훈련생을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율지표는 훈련기관이 훈련과정 신청 시 자체적으로 설정한 성과지표이며 목표 대비 달성률을 산출하여 정책특화심사센터로 2024년 11월 말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단, 평가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배제될 예정이기에 해당 내용을 필히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점 지표는 2023년 제5회 및 2024년 제6회 K 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수상 실적에 대하여 최대 5점 가점을 부여합니다. 지금부터 성과평가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성과평가 개요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운영 가능 여부 및 연간 훈련 가능 인원이 제시되며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산하여 12월 30일의 결과를 발표 후 7일간 이에 신청을 접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 결과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차년도 대상 과정은 산정기간 내 개설 실적 보유 시 연간 훈련 가능 인원이 재부여되지만 미보유 시 연간 훈련 가능 인원이 50%로 조정됩니다. 두 번째, 종료 실적을 보유한 2차년도 이상 대상 과정은 총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연간 훈련 가능 인원이 최대 200%까지 증원 80점 미만일 경우 연간 훈련 가능 인원 재부여 총점 60점 미만 또는 항목별 40% 미만일 경우 연간 훈련 가능 인원을 0명으로 조정하여 훈련 사업에 대해 배제됩니다. 세 번째, 종료 실적을 미보유한 2차년도 이상 대상 과정은 모집률 지표로 평가가 진행되며 60% 이상일 경우 연간 훈련 가능 인원이 재부여되고 60% 미만일 경우 연간 훈련 가능 인원을 0명으로 조정하여 훈련 사업이 배제됩니다. 네 번째, 3차년도 이상인 과정의 성과평가 결과가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종에 대해서는 신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섯 번째, 성과평가 대상 과정 중 기간 내 행정처분 이력을 보유할 경우 K 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사업에 대해 사업이 배제되오니 해당 내용을 필히 숙지해 주시길 바라며 지표 및 결과 활용 등 상세한 설명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K 디지털 트레이닝 심사 및 성과평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